2009년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43개의 세계 신기록이 쏟아지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전엔 2008년에는 올림픽을 포함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03개의 세계 신기록이 경신되었는데요. 2년 동안 150개가 넘는 세계 기록이 세워진 거죠.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 전신 수영복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8관왕을 차지했던 마이클 펠프스는 이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면 로켓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신 수영복의 효과는 뛰어났었는데요. 오늘은 한때 수영대회를 첨단 기술 경쟁 대회로 만들어버렸던 전설의 전신 수영복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전신 수영복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입니다. 인간 어뢰라 불리는 이언 소프가 아디다스의 전신 수영복을 입고 3관왕을 차지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아디다스는 상어 비닐의 미세 돌기가 와류 현상과 마찰을 줄여 속도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아 전신 수영복 겉면에 V자 모양의 홈을 만들었고, 이 덕분에 물과의 마찰을 줄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었죠. 그리고 물과 화합되지 않는 성질인 소수성을 가진 테프론 섬유로 수영복을 제작해 물에 젖지도 않으며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거기다 전신 수영복은 근육을 압착해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의 축적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스피도 역시 아디다스와 유사한 전신 수영복을 제작하며 전신 수영복을 입는다면 3%가량의 기록 단축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시드니 올림픽에서 33개의 금메달 가운데 25개를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차지했고, 13개 종목에서 세계 기록을 작성하며 그 효과를 입증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수영계에서는 전신 수영복 붐이 일어나게 되고, 수영복 제조사들은 더 기능이 좋은 전신 수영복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후 수영복 제조사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다양한 전신 수영복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출시된 스피도의 레이저 레이서였습니다. 스피도는 호주 스포츠 과학 연구소와 나사 소속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여 레이저 레이서를 제작했는데요. 먼저 이들은 선수들이 물에서 움직일 때 받는 저항력인 항력을 줄일 수 있는 수영복 재질과 솔기 형태를 찾기 위해 400명이 넘는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60여 개의 후보 재료를 가지고 실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수성이 뛰어난 폴리우레탄을 초음파 접합 기술을 사용해 접합했고, 이전 세대 수영복보다 항력이 24% 감소한 레이저 레이서를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레이저 레이서의 디자인은 몸 전체를 압박해 선수의 체형을 물에서 좀 더 역동적인 형태로 바꾸어 헤엄의 효율성을 5% 증가시킬 수 있었는데요. 레이저 레이스가 어느 정도로 몸을 강하게 압박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입어도 15분 이상이 걸리고, 시험 삼아 입어본 리포터는 바닷가재가 탈피할 때 이런 기분일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겠죠? 여튼 이렇게 등장한 레이저 레이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먼저 레이저 레이스를 입고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펠프스는 8관왕을 달성했고, 남자 경기 모든 금메달리스트, 전체 금메달리스트의 94%, 그리고 메달리스트의 98%가 레이저 레이스를 입고 뛴 선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경신한 25명의 선수들 중에서 23명이 레이저 레이스를 입고 있었죠. 펠프스의 말처럼 레이저 레이스를 입은 선수들은 로켓이 된 듯 압도적인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잔치를 펼쳤던 거죠. 이렇게 레이저 레이스를 입은 선수들이 맹활약하자 일각에서는 선수들의 기량보다 전신 수영복의 성능이 대회 결과를 좌우한다며 레이저 레이스는 기술적 도핑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전신 수영복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국제수영연맹도 결국 2009년 2월 2010년부터 적용될 수영복 디자인과 재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9년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등장한 한 전신 수영복 때문에 기술 도핑은 더욱더 논란이 되며, 국제수영연맹은 원래 계획했던 규정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바로 1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전신 수영복이었습니다. 아레나에서 1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X 글라이드를 입고 출전한 파울 비더만은 대회 첫날 400m 자유형에서 이안 소프가 7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세계 기록을 경신했고, 이틀 뒤 200m 자유형에서도 세계 기록을 세우며 수영 황제 펠프스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비더만은 불과 11개월 전에 참가한 베이징 올림픽에서 1분 46초를 기록하며 5위에 불과했지만 11개월 만에 무려 4초를 단축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펠프스의 코치였던 밥 보머는 펠프스는 1분 46초에서 1분 42초로 4초 단축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비더만은 단 11개월 만에 해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며 비더만의 기량이 아닌 그의 전신 수영복에 대해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 대회에서만 43개의 세계 기록이 쏟아져 나왔기에 전신 수영복의 기술적 도핑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되었죠. 결국 전신 수영복의 도움을 받았던 펠프스도 이건 수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전신 수영복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수영을 그만두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제수영연맹에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신 수영복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자 국제수영연맹은 전신 수영복 퇴출이라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모든 수영 대회에서 남성은 허리에서 무릎까지, 여성은 어깨에서 무릎까지만 오는 수영복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영복의 재질은 문제가 되었던 폴리우레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직물만을 허용하게 되면서 수많은 세계 기록을 만들어낸 전신 수영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전신 수영복이었지만 어떤 수영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기량 차이를 넘어선 결과물이 만들어졌기에 결국에 없어진 전신 수영복인데요. 기술적 도핑이라며 여러 논란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만큼 첨단 기술이 얼마나 스포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동안 무수한 세계 기록을 작성했던 전설의 전신 수영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